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작가가 이제 제프홀이죠. 연출해서 타블로 사진. 타블로 사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어? 응? 구성 연출한 사진을 타블로 사진이라고 하잖아. 구성 연출한. 응? 구성 연출한 사진을. 그러니까 연출해서 타블로 사진을 발전시킨 제프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46년생이죠.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또 역시 미술사로 석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재직하고 있고 작품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작품 형성 배경은 뭐냐면 70년에서 80년대에 사진과 회화 관계를 바탕으로 그 개념 사진을 냈어요, 이 사람. 그러면 사진하고 회화하고, 이 사람이 회화를 전공했으니까 사진하고 회화하고 접목시켜서 새로운 그 주관적인 이미지를 이 사람이 만들어서 저기 캐나다나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부터 이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에 이 사람 작품은 뭐냐면 개념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하다가 런던에서 예술사 석사를 공부할 때 그 고전적 작품 있죠. 고전적 작품을 사진에다 도입시켜서 작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옛날 그 고전적 작품을 갖다가 사진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써볼까,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해서 고심한 끝에 한 것이 뭐냐면은 패러디하고 라이트박스예요. 패러디라는 게 옛날 작품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죠. 현대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 작품을 패러디해서 이쪽 현대 사진으로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박스.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라이트박스 아시죠? 정주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라이트박스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그 테레비 밑에 있잖아요. 테레비 밑에. 테레비 바로 아래. 이거?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라이트박스, 뷰박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라이트박스는 광고판을 말하는 거야. 광고판에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고 환하게 비치는 그 라이트박스를 영감을 받았고, 이 라이트박스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의 촬영 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영화의 촬영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영화 찍는 거 아니죠?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 배우 섭외하고 무대 만들고 모든 걸 다 연출해서 촬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진은 우연성인 거야. 뒤에 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연성이죠. 그냥 우연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발견해서 찍든지 우연해서 찍든지 스트레이트하게 리얼리티하게 이렇게 찍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사진은.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거하기 쉽게 위해서 영화적 방식을 채용한 거예요. 영화같이. 사진과 회화의 관계를 보면 회화와 사진은 조형예술 매체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같아요. 여기서 같은데 사진의 특징이자 단점이자 하는 것이 우연성이고 단편성인 거예요. 우연적으로 찍든지 단편적인 거든지. 그쵸? 연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진은. 단편적으로 찍는. 그냥 이런 거, 우연성과 단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을 했어요. 영화 방식으로 따라서. 그리고 회화의 특징이 또 뭐냐면 주관적이고 서정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서정적이잖아요. 객관적이고 서사적이질 않잖아요, 그림은. 그러니까 어때요? 모호해요, 그림은. 사진같이 확실하지 않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거해요. 사진의 우연성과 단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했고, 영화같이. 그 다음에 회화의 특징은 주관적인 서정적인 걸 제거했고, 요걸 다 믹서를 해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시네마토그래피예요. 영화 촬영술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시네마토그래피는 영화 촬영술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작품에서 연극, 영화, 사진 모든 거 특징을 혼합된 거예요. 여기에 그 시네마토그래피를 쓴 거예요.
영화적 촬영 방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왜? 무대 장치를 만들어야죠, 영화는. 그쵸? 배우 고용해야 되잖아요. 대본이 있어야 돼.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사진은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냥 나가서 떡볶떡볶 찍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어때요? 우리 사진방송은? 기획하고 연출하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찍잖아요. 기획하고 연출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찍잖아요. 이게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방송 김 선생하고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저기 미국이나 그런 데 가서 프랑스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연출하고 기획해서 했으면 우린 떴다. 제프홀보다 더 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진짜 80년대 그때도 여기 사진방송 전신에서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응? 저 끝에 공항에 매립할 때 저 연전바닥이죠. 그런 데서 그것도 지금 저게 90년대 초죠, 선생님? 바로 90년대 초예요. 90년대 초에 가서 저렇게 연출하고 기획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작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떴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떴죠.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을 위해서 연출하고 기획한 거야. 그래서 참 공모전에 나가니까 너무 아깝죠. 그 사진들이. 공모전에 나가서 상 받고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모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런 사진들을 여지껏 보지 못했던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안 뽑힐 수 있겠습니까? 뽑히죠. 입상권이 아니라 입상권으로 뽑히죠. 심사위원들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죠. 저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제폴이 그런 사진들을 한 거예요. 영화 촬영 방식을 도용해서요. 촬영한 거죠. 투명 라이트 박스는 이거죠. 우리 흔히 보는 광고판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판이거든요.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 우선 관람객들이 평소에 많이 보던 방식이에요. 라이트 박스가. 많이 보던 방식이니까 친밀감이 있죠. 그걸 봤을 때 친밀감을 느끼고 흔히 말하는 이런 액자, 나무 액자 이런 데다 넣는 게 아니라 라이트 박스에다 턱 들어가니까 친밀감을 느껴요. 편하잖아요. 보는 게 편안하고 더 큰 건 뭐냐면 빛을 발한다. 이런 거는 신성하고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런 보면 뒤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쵸? 아우라가 이렇게 탁 그림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나 그 부처님들, 이 성인들 얼굴을 보면 그늘이 앉아있죠. 다 환하죠.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어디 가면은 다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탁 들어가면 배 선생은 아우라가 보여 뭐 이렇게 농담이지만 자우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 어디 모임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이 후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라이트 박스에다가 뒤에 형광등 다 들어가 있고 자기 사진을 여기다 딱 갖다 붙이니까 어때요? 그늘진 부분이 없죠. 다 사진 구석 다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본질과 비본질, 높고 낮음,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지 않는 의도로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나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전환돼서 이 작품 뭘 만드는데 이럴 때 있죠? 풀이를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사진이 뜨는 거야. 이거 안 풀고 뭐 해석을 잘 하지 않고 그러면요 죽어요. 암만 좋은 작품이면 뭐예요? 이 사람 작품은 보통 크기가 2m, 3m예요. 대형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요새 어때요? 사진 전시장에 가면 2m, 3m짜리 작품은 흔히 보죠. 고개를 흔드는 건 뭐야? 못 봤다는 얘기야? 요새 흔히 보는데? 코엑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 그건 얘기하지 마. 그건 얘기하지 말고 개인전 인사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삼청동 이런 데 개인전들 사진 작품들 가서 보면 2m, 3m짜리는 보통이에요. 잠시요. 옷 좀 벗을게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잘 알면 이제 그런 전시장 큰 작품들 전시해 놓은 데 가서 한마디 툭 할 수 있어. 작가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작가 선생님 왜 이렇게 작품을 크게 만들었죠? 물어보면요 얘기를 버벅대면서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크게 만들어 놓고도 왜 크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잘 못해. 그럴 때 한마디 툭 물어보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 쫙 계실 때 작품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아 그 이유가 이런 거야 한마디 툭 하면 나는 어때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진과 관람자 사이가 1대1 관계를 일단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진하고 관람자하고 그 사이를 1대1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현실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 내가 눈앞에서 바로 보는 것 같이 바로 보는 리얼리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거예요. 근데 1950년대나 전통 그 리얼리티나 다큐 쪽 사진들 보면요 큰 사진들이 없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 뭐 20에 20, 기껏 커봐야 20에 24, 16알, 뭐 11에 14,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그냥 착각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크게 하든 집게 하든 축소되건 뭐 이게 뭐 왜곡되거나 변형되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찍었으니까. 크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진을 크게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해서 현실성이 축소되고 사라지는 게 아닌 거거든. 그냥 그건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또 사진을 크게 확대시킬 무슨 뭐 2m, 3m 이렇게 크게 하는데 4m, 5m 막 이렇게 크게 시킬 그 기술도 없었지만 리얼리티하고 다큐이기 때문에 크게 시킬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야. 이게 축소되고 뭐 커진다고 해서 현실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용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사진의 내용성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1대1 관계를 유지시키고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 다음에 패러디를 했어요. 이 사람이. 모방하거나 흉내낸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진뿐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에서 모방하거나 흉내내면 바로 가죠. 도태제죠. 그 작가는. 옛날 전통시대 때의 예술은 뭐냐면 작가가 여지껏 발표됐던 작품들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면 안 됐어요. 그거를 또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여지껏 발표됐던 작품들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면 어때요? 바로 노래 같은 데서 그러죠. 흔히 노래 같은 데서 뭐 몇 소절만 뭐 닮아도 안 된다고 막 난리법석이 나죠. 그리고 작가가 그걸 직접 만들지 않고 딴 사람이 만들어줬다. 또 난리 나죠. 근데 현대는 안 그런 거야. 그건 전통시대 때 얘기고 현대는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만들지 않아도 돼요. 요새는 어떤 줄 아십니까? 조각품이나 설치품이나 이런 거요. 자기가 디자인 싹 해요. 해갖고 하는 데다 의뢰를 해요. 뭐 조각 같으면 돌공장에다 의뢰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쇠조각 같으면 철공소에다가 디자인 싹 해서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다니까. 그거 다 만들었죠. 연락 오면요. 그거 갖고 와서 직거래요. 배텍수 딱 써요. 걷다가. 그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치품이나 조각품이나 이거를 옛날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거, 딴 사람이 만들었던 거, 그런 걸 모방하거나 흉내내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만들었다. 패러디했다.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사진은 그동안에 그 다른 예술품들 무지 다 모방했어요. 그쵸? 딥다 찍어왔어요. 열심히 만드는 작품을. 그리고 그걸 또 공모전을 열어서 출품해요. 요새 그런 거 많죠? 지자체에서 무슨 큰 행사, 무슨 예술제 뭐 이런 거 막 할 때 보면 사진인들 엄청 가서 있죠? 그리고 거기 그쪽 지역 사진작가협회에서 어떻습니까? 무슨 예술제 공모전 이런 거 딱 만들죠. 지자체에 얼마 보조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누가 그거 사진을 찍으래?
그 작가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설치하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왜 사진인들이 만들어서 찍고 그걸 뭐 공모전에 출품하게 하고 이래.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거. 남의 작품을 마음대로 도형에다 찍은 거지. 찍은 거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게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명확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걸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패러디의 어원은 파라디아예요. 반대의 노래라는 의미예요. 패러디는 첫째로 원작과 대립되든지 아니면 비교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모방했어요. 근데 이 월의 작품은 뭐냐? 모방하거나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두 작품을 융합하거나 유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패러디를 한 거였어요. 월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과거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잘 설명드리는데 과거에 어떤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 당시에 현대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나 아니면 근대 어디 와서 이런 그림을 그린 작품이면 그 당시의 현대성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요걸 보고 지금의 현대성이 이렇기 때문에 요걸 표현하려고 내가 사진 작품을 이렇게 연출해서 만드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현대성하고 지금 시대의 현대성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풀이를 제가 해드려볼게요. 자, 만화의 풀마디의 식사라고 유명한 그림이죠. 그쵸? 이 그림 못 보신 분 있어요? 이 그림을 패러디해서 이 이야기꾼이라는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해요. 프랑스들 안 가보신 분, 요새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안 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아니,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이제. 우선 여행을 가면, 유럽 쪽 여행 가면 공식이죠. 서유럽.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엮고, 그치?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동유럽, 저쪽 체코,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네, 북유럽, 가면 유럽 한 바퀴 도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프랑스 얘기예요. 나폴레옹 3세가 혁명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잘 상기하세요.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그 당시 혁명을 일으켰던 그게 그대로 나오고 이 역사적인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나폴레옹 3세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죠. 정권을 잡으면서 그 프랑스 파리를 개혁해라, 개선해라, 재개발해라 이렇게 명령을 오스망 남작한테 내려요. 오스망 남작이 그 시장이죠. 파리 시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프랑스 파리는 그 레미제라블 영화와 같이 공장이 많았어요. 산업 중심 도시였었어요. 산업. 그냥 공장지대가 많죠. 공장지대가 많다라는 건 어때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죠. 근로자들이 많다는 건 기숙사 생활대 같지만 바깥에, 공장 바깥에서 이 방 하나 부엌 하나 얻는 그 사골세방 같은, 월세방 같은 그런 빈민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라. 그래서 공장을 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 서울에 구로공단서부터 공장지대가 많았다가 다 밖으로 내보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파리를 산업 중심지에서 상업 중심지로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토방땅 뚫어버리죠. 그래서 오스만 거리, 샹자리에서 그냥 넓이 100m, 200m를 따다닥 뚫어버리고 그냥 따다닥 만들어버려. 응? 이렇게 사통팔딱 뚫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